안녕하세요. 구독자 여러분. 와우와우 시네마 채널을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세계 근대, 현대 영화는 1960년부터 오늘날까지 세계 영화사에서 가장 역동적인 변화가 일어난 시대로 영화가 기술적 완성도를 넘어 철학적, 미학적 실험의 정점에 달했던 시기입니다. 한국 영화사의 아방가르드 영상연구회에서 발족 53주년을 기념하여 세계 영화사에 굵직한 족적을 남긴 130편의 걸작을 선정해서 연대기 순으로 나눠 소개합니다. 김기영 감독의 1963년작 고려장은 한국 영화사에서 가장 독창적이고 독보적인 위치를 차지하는 작품 중 하나입니다. 설화적 소재를 현대적인 리얼리즘과 표현주의적 기법으로 풀어낸 영화로 단순한 시대극을 넘어 인간 본성과 사회 구조에 대한 성찰을 담고 있습니다. 김기영 감독의 강렬한 영상미가 구사된 영화로서 인간이 갖는 생명, 집착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또한 비정아리만큼 삶에 몰두하는 인간들의 무지와 미신 등에 대한 연극적인 분위기를 연출한 영화입니다. 영화는 가뭄과 기근에 시달리는 시골 마을을 배경으로 늙은 부모를 산속에 버려 죽음을 맞게 하는 고려시대 풍습, 고려장을 중심으로 전개됩니다. 이야기는 단순히 노인을 버리는 전래 설화를 따라가는데 그치지 않고 구령의 성장과 좌절, 가족과 공동체가 어떻게 인간을 극한으로 몰아넣는지를 드러냅니다. 극한의 생존 본능과 인습의 충돌이라는 주제를 다룬 이 영화는 단순히 효의 부재를 다루는데 그치지 않습니다. 굶주림이라는 극한 상황 속에서 인간의 존엄성이 어떻게 파괴되는지, 그리고 무속 신앙과 인습이 공동체를 어떻게 지배하는지를 날카롭게 해부합니다. 김기영 감독의 작품에서 배우들은 일반적인 리얼리즘 연기와는 결이 다른 이른바 김기영식 페르소나를 연기해야 했습니다. 고려장의 주연 배우들은 굶주림과 광기, 그리고 죄책감이라는 극단적인 감정 상태를 본능적으로 표현해냈습니다. 구룡 역을 맡은 김진규는 장애와 절망 속에서 흔들리는 인간의 내면을 섬세하게 표현하며 극 전체의 중심을 잡아줍니다. 당대 한국 영화계를 대표하는 지성미 넘치는 배우였으나 고려장에서는 다리를 저는 장애인이자 굶주림에 허덕이는 하층민으로 완벽하게 변신했습니다. 한쪽 다리를 끌며 산을 오르는 그의 움직임은 단순히 신체적 불편함을 보여주는 게 아니라 운명의 무게에 짓눌린 인간의 고통을 시각화합니다. 어머니를 버려야 하는 관습에 분노하면서도 결국 생존을 위해 지게를 지는 그의 눈빛은 효와 생존 사이에서 찢기는 인간의 내면을 탁월하게 묘사했습니다. 김기영 감독의 뮤즈였던 주중녀는 이 영화에서 가장 비극적이면서도 강인한 어머니 역을 연기합니다. 죽음을 앞두고 아들에게 자신을 산에 버리라고 담담하게 말하는 모습은 섬뜩할 정도로 차분합니다. 이는 자식에 대한 무조건적인 사랑이라기보다 공동체의 질서를 지키려는 비정한 모성처럼 느껴지게 합니다. 그녀의 깊게 패인 주름과 눈빛은 당시 기근에 시달리던 한국 민중의 초상을 그대로 옮겨놓은 듯한 리얼리티를 부여했습니다. 구룡의 아내, 갓난 역을 맡은 김보혜를 비롯한 여성 캐릭터들은 굶주림 앞에서 도덕을 벗어던진 동물적인 생존 본능을 연기합니다. 먹을 것을 위해 몸을 팔거나 비굴해지는 모습들을 가감없이 보여주며 영화의 그로테스크한 분위기를 완성합니다. 고려장의 배우들은 예쁘거나 멋있게 보이기를 포기했습니다. 그 대신 추하고 더럽고 고통스러운 인간의 본얼굴을 가감없이 드러냈습니다. 이것이 63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이 영화의 연기가 촌스럽지 않고 현대적인 충격을 주는 이유입니다. 영화의 대미를 장식하는 기적적인 비와 구룡의 마지막 선택은 이 영화가 단순한 비극을 넘어선 신화적 리얼리즘의 정점임을 보여주는 장면입니다. 감독은 비가 내려서 행복하게 살았다는 식의 동화적 결말을 거부합니다. 인간은 자연을 이기기 위해 스스로의 인간성을 파괴해야만 하는 비극적인 존재임을 선언하며 영화를 끝맺는 김기영식 허무주의 연출 방식입니다. 고려장은 결국 배고픔이라는 괴물 앞에서 인간은 얼마나 나약해질 수 있는가를 비라는 축복을 통해 역설적으로 증명한 공포스러운 걸작입니다. 김기영 감독의 세계관을 지탱하는 두 축인 영화 하녀와 고려장은 감독 특유의 인간은 결국 환경과 본능의 노예인가? 라는 질문을 던지고 있습니다. 하녀가 도시인의 신경증을 건드렸다면 고려장은 우리 민족의 근원적인 트라우마를 건드린 셈입니다. 당시 한국 영화계는 주로 사실적인 사회 묘사 리얼리즘에 치중해 있었습니다. 하지만 고려장은 창조된 이미지와 공간을 통해 인간의 심연을 들여다볼 수 있는 예술임을 증명했습니다. 김기영 감독은 이 영화에서 그의 전형적인 스타일, 과장, 상징, 괴기적 분위기를 보여줍니다.
극 전체는 무대적 구성과 과감한 이미지로 극단적 상황을 시각화하며 인물의 심리와 사회적 압력 사이의 긴장을 극대화합니다. 감독은 이 영화를 통해 한국형 표현주의의 정점을 보여줍니다. 영화는 사실적인 농촌 풍경보다는 기괴하고 압도적인 분위기를 조성합니다. 특히 샤머니즘적 요소와 결합된 시각적 장치들은 관객에게 공포와 긴장감을 동시에 주는 그로테스크한 미장센 연출입니다. 고려장은 한국 영화 역사상 최초로 2.76:1의 아나모픽 울트라 와이드 화면비로 촬영을 시도했습니다. 김덕진의 흑백 촬영은 질감과 대비가 강렬하며 좁은 세트와 넓은 야외 풍경을 극적으로 대비시켜 극의 심리적 긴장감을 끌어올립니다. 명암의 대비 촬영을 통해 흑백 화면 속에서 빛과 그림자를 극단적으로 사용하여 등장인물들의 심리적 불안과 비극적 운명을 강조합니다. 어머니를 업고 산을 오르는 장면에서의 롱테이크 촬영은 관객에게 숨막히는 고통을 공유하게 하며 인물들의 탐욕스러운 표정을 담은 클로즈업은 인간의 추악함을 가감없이 드러냅니다. 바람소리, 거친 숨소리 등을 효과적으로 사용하여 황량한 폐허와 같은 마을의 분위기를 청각적으로 완성했습니다. 고려장은 단순한 시대극이 아니라 인간의 본능과 예속, 그리고 도덕적 선택의 갈림길을 압도적인 미장센과 연기로 풀어낸 작품입니다. 전통과 현대, 생존과 윤리, 개인과 공동체의 갈등이라는 다층적 테마를 통해 한국 영화사의 고전으로 자리매김하고 있습니다. 영화 고려장은 김기영 감독의 대표작 중 하나로 손꼽히며 개봉 당시 평단으로부터 전통적 관습에 대한 성찰과 사회적 은유로 작품성을 높게 평가받으며 국내 주요 영화제를 휩쓸었습니다. 1960년대 한국 영화의 황금기를 이끈 작품 중 하나로 인정받아 당시 가장 권위 있는 영화제 1964년 제7회 부일영화상에서 최우수 작품상, 감독상, 미술상을 수상했으며 1964년 제3회 대종상 영화제에서 음악상을 수상했습니다. 개봉 당시에는 한국 영화의 해외 진출이 활발하지 않아 국제영화제 본상 수상 기록은 없지만 현대에 들어서 세계적인 컬트 거장으로서 김기영 감독이 재발견되며 귀미 있는 베를린 국제영화제, 홍콩 국제영화제, 런던 한국영화제, 비엔날레 등 주요 영화제에서 특별 상영 및 회고전의 주인공이 되어 한국 영화사의 황금기를 대표하는 걸작 섹션에 빠지지 않고 꾸준히 초대되는 단골 작품입니다. 이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을 해주시고 좋은 의견과 댓글도 남겨두세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